키네마스터 하는 거 좀 녹화해가지고, 나중에 좀 업로드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음, 해본 학생들 대부분이겠죠, 그죠? 아마 해봤을 텐데, 다들, 여러분들 폰에 키네마스터는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 오늘 이제 연습할 때는 주로 이제 업로드 해놨잖아요. 제가 게시판에다가 업로드 해놨는데, 뭐 그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있는 거 아무거나 뭐 몇 가지 이 동영상 찍어 놓은 거 아무거나 음, 활용하면 되니까 뭐 굳이 다운로드 안 받아도 될 겁니다, 아마. 예. 예, 이번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키네마스터를 보니까 예, 엄청나게 많이 이거 뭐 혁명이라 그래야 되나? 어, 키네마스터 추종자들은 아마 알 텐데 예,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그 되게 불편했던 게 무료 사용자들하고 유료 사용자들의 그 갭이 너무 커가지고, 되게 되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료 사용이라고 해서 뭐 안 되는 건 없으니까요. 단점이 그거였죠. 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 유료 중에서 되게,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유료 결제하기는 좀 그렇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갈등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 버전업이 되면서, 모든 유료, 아이템들을 풀었어요.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뭐만 남겨져 있냐면, 유료와 무료의 차이는 워터마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워터마크 디자인도 사실 바뀌었죠.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그 오른쪽 상단에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이제 한 줄로 쭉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있었는데 동그랗게 약간 좀 귀엽게 예, 본편 영상에 가급적이면 해가 되지 않은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음, 네네. 한번 들여다볼까요? 키네마스터. 여러분들, 뭐 처음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음, 공유를, 폰. 이건 뭐야? 이거. 여러분, 화질이 어떨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중에 약간 좀 딜레이가 있어요. 역시. 처음 실행하면 이제 이런 이제 화면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여기 그 구성을 보면은, 음, 뭐야. 음, 이렇게 돼 있고, 우선은 여기서 볼 거는 뭐 이제 오른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는 이제 편집을 처음 시작할 때 여기 플러스 새로 만들기 눌러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뭐야 에, 해상도 해상도를 선택하는 게 있는데 약간 좀 아이콘이 있죠, 그죠? 가운데 아이콘이 있어가지고 에, 어느 포맷에 맞춰서 결과물을 만들 건가 그거를 이제 보통 여기서 선택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뭐 16대고 지금 선택되어 있는 디폴트로 해서 다음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첫 화면에서 볼 거는 설정에 들어가 보면 뭐 키네마스터 정보도 있고 키네마스터 버전이 이번에 이제 5.03이네요. 그죠?
5.03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업그레이드가 됐고.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또 한 가지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프로젝트 받기라고 하는 게 있죠. 오른쪽 편에 프로젝트 받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가 마치 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어땠냐면은 그 개개인이 작업하던 프로젝트를 공유할 방법이 없었어요. 공유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만들어가지고 일단 음, 동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 그 완성된 동영상을 당연히 공유하는 거는 되는데 프로젝트 전체, 그러니까 작업하던 그 환경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종합 편집을 하는 학생들이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뭐 공통적인 어떤 뭐 워터마크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전체다가 또 BGM을 깐다든가 특히 이제 이 옴니버스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능이 생겼어요. 이 기능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키네마스터 유저들이 이 굉장히 그 요청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버전업 되면서 생겼어요, 기능이.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 자체를 어, 공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팀 프로젝트 한다 그러면 특히 이제 에, 누구 조장이나 대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또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완성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죠, 그죠? 내보내기를 해가지고 원본 소스랑 이제 다 같이 주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받아서 작업을 이어받아서 하기도 하고 하는 기능인데 그 기능이 그대로 이제 키네마스터에도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이거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런 기능이 새로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맨 처음에 이제 당연히 새로 만들기 들어가 보면 되겠죠? 새로 만들기 누르고 들어가면 아까처럼 이제 16대 9 화면으로 선택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 아래로 내려보면 그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이제 화면이 전체 한꺼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내려보면은 사진 배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진 배치는 세 가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화면 맞추기는 사진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로나 세로나 어느 한쪽이 화면이 채워지면 채워지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있는 화면 채우기는 원래 이미지의 가로 세로비를 무시한 채 그냥 전체를 다 채워요. 그래서 뭐 세로가 길어지거나 가로가 길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도 무방한 경우는 상관없어요. 무방한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지 중에. 어떤 음, 특정 패턴 같은 거는 사실 가로 세로비의 의미가 크게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정방향인 경우에는 뭐 늘어나더라도 그 비가 화면 속에 있는 패턴의 비는 유지가 된다면은 이렇게 두 번째 선택에도 상관없습니다. 랜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원래는 이게 랜덤이 아니라 캔버스라고 하는 이제 사진이 이렇게 천천히 줌인 되거나 줌 아웃 되거나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그냥 적용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의도치 않은 그런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있죠. 해보면 아시는데, 그래서 통상은 그냥 화면 채우기 놓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사진 길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이제 활용을 할 때, 이 이미지 소스를 불러오게 되는데, 불러와서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소스들을 동영상이나 음악이나 사진이나 이런 소스들을 요리하는 도마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타임라인이라고 부르죠. 그죠? 프리미어에서도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이제 올리게 되는데 불러오면 올라가죠. 올라갈 때 이제 몇 초로 올릴 것인가를 미리 여기 정해 놓는 거예요. 이게 편한 때는 언제가 편하냐면
되게 많은 이미지들을 한꺼번에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10장짜리 이미지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미리 생각하잖아요. 한 장당 대략 3초씩 올라가고 3초씩 보여주고 화면 전환이 되면은 되게 편하겠죠? 그럴 때는 이거를 미리 올리지 않고, 설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올려가지고 타임라인에 들어가가지고 이미지 하나하나 전부 다 그 길이를 조정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한 장 정도야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그때는 미리 내가 3초로 전부 설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미리 3초로 잡아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량의 사진을 불러오기를 하면 모든 사진들이 3초로 맞춰져서 불러와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해서 뭐 하면 되겠죠. 그죠? 뭐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5초 정도에 놓고 그냥 디폴트가 5초 아마로 되어 있을 텐데 요거로 놓고 다음으로 들어가면 요 화면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죠? 요거 내리면 좀 더 커지나? 와, 조금 더 커졌다. 조금 더 커졌어. 자, 요 화면이 이제 첫 화면이 되는데 우선은 뭐 차근차근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소스를 먼저 불러오기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미디어라고 지금 저 친구만 지금 하얗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요거를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분들 폰 안에 있는 어, 이 편집, 이 키네마스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소스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죠. 동영상 비디오 자료들,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면 비디오 아래쪽에 이제 사진도 있죠, 그죠? 사진도 있고. 예. 근데 우선은 동영상 한번 불러와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영상 제작 기초 1 편집이라고 폴더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브이로그 이제 촬영하다 보면 이렇게 미리 폴더 작업을 해놓지 않고 편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나중에 후회하지. 막 계속 이제 찾느라고 고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프리미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여러분들 폰 안에서 편집할 것들을 미리 폴더링을 해놓으면 되게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딱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활용할 것들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안 뒤져봐도 되죠.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그죠? 이 중에서 뭐 하나만 대충 대략 뭐 한 30초 정도 되는 거 아무거나 불러오는데 소리가 있는 게 좋겠죠. 소리가 있는 거. 소리가 있는 거. 이렇게 탭을 하면 아래쪽에 있는 타임라인에 이렇게 올라가요. 손가락으로 어, 꾹 눌러서 이거 빠졌다. 뭐야? 방금 하던 거. 방금 하던 거 이제 여기 내 프로젝트의 왼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따로 저장을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이게 또 장점 중에 하나인데 따로 저장을 안 해도 이렇게 내 프로젝트에 방금 하던 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탭을 하면은 그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집니다. 여러분들 처음 부르면은 되게 시간 오래 걸려요. 의외로. 되게 답답할 정도로 퍼센테이지 올라가는 숫자가 느리죠. 그죠? 예, 근데 뭐 몇 번 불러오기를 한 경험이 캐시가 생겨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탭하자마자 이렇게 아마 타임라인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다른 것도 이렇게 탭을 하면 바로 올라가지죠. 그럼 이게 너무 확대되어 있으면 한눈에 안 보이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 줄이듯이 이렇게 줄이면은 예, 이렇게 조금 이제 축소돼서 보이기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가운데 있는 라인, 요 빨간색 라인이 이제 재생 헤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플레이 헤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나타난 화면이 이제 나타난 부분이 화면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올렸으면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체크 마크를 하면은 이제 완료가 되겠죠. 그 완료를 시켜야지 이제 그 편집 화면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예, 그거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 아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면은 플레이 헤드를 거기 끝난 미디어 뒤쪽에다 갖다 놓고 미디어를 선택을 하면은 순차적으로 올라가지겠죠? 방금처럼 이제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다는 얘기, 처음 불른다는 얘기. 그럼 요 뒤로 이렇게 붙게 되죠.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 참 애매한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원칙은 없습니다. 이게. 아직은 뭐, 그, 특별한 원칙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놓고, 올릴 수도 있겠죠. 그죠? 플레이 헤드를 여기에다가 놓고, 뭔가 내가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한번 여기다 시험 삼아 한번 플레이 헤드를 여기에 위치시켜 놓고 한번 불러볼게요. 이번에는 나비 모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비 모양 한번 불러오면 앞으로 가죠. 그죠? 네. 앞으로 가져요. 아까 여기쯤에다가 놓고 있는데 앞으로 붙어요. 그죠? 이런 현상들은 디테일하게 뭔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러면 조금 오른쪽에다 놓고 그럼 한번 불러볼까? 오른쪽에다 놓고 불러볼까? 약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똑같은 그림 한번 불러볼게요. 나비. 뒤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그 클립에서 뒤편으로 놓고 부르면은 뒤에 붙고 조금 앞쪽으로 놓고 부르면 앞에 붙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가운데다가 놓고 싶은데 뭔가 삽입하는 개념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가운데, 그러니까 원하는 곳, 내가 여기쯤에다가 나비를 그냥 중간에 끼워 놓고 싶다. 클리브를. 그러면 가운데다 놓고 요거를 선택을 해요. 이제 여기 올라온 모든 클립들을 내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되어야지 오른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의 그 아이콘들이 열리게 됩니다. 선택 안 하면은 해제하면은 그 전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할 거는 뭐냐면은 요 지금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곳에 나비의 영상을 끼워 넣고 싶은 게 이제 목적이니까 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은 잘라야 돼요. 사실. 예. 여기다 갖다 놓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트림 분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가위 모양. 알기 쉽게. 자른다는 거지. 그럼 이제 가위를 선택을 하면은 총 4가지의 기능이 나타나요. 가위를 누르면. 그래서 위에 처음부터 이제 위에서부터 얘기하자면은 맨 위에 있는 거는 플레이 헤드가 놓여져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삭제를 해버린다는 의미. 그러니까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예. 트림한다는 거는 왼쪽을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왼쪽을 잘라서 버립니다. 당연히 이제 두 번째 거는 반대겠죠. 여기에서 두 번째 거 누르면은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라서 버려버립니다. 삭제해버립니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그냥 단순 분할이에요. 세 번째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세 번째니까 세 번째를 딱 하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 분리가 되죠. 그죠? 자, 요 상태로 해놓고 아까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밖으로 빠졌죠. 그죠? 밖으로 빠진 다음에 다시 미디어를 눌러서 아까 넣고자 했던 나비를 탭하면 그 위치에 들어가요. 원하는 위치. 그 사이에 끼워지는 개념이 되겠죠?
예. 자, 요런 거는,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시면 좀 편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체크하고 나와서, 자, 지금까지 불러와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미디어를 선택을 해서 불러오는 것들은 전부 다 첫 번째 트랙에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요걸 그냥 우리가 이제 메인 트랙이라고 부르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인 트랙에 올리고 싶은 거는 그냥 미디어를 선택해서 부르면은 전부 다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아까처럼 뭐 앞에 붙거나 뒤에 붙거나 하겠죠. 그죠? 그렇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이는 게 그거죠. 뭐 약간 좀 반짝반짝 전구 모양의 그런 요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제 나오겠죠. 전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나는 레이어 개념으로 뭔가 요 영상 위에다가 다른 걸 좀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면 미디어 왼쪽에 요걸로 들어가서 미디어를 선택을 하면 미디어 바로 선택하는 거랑 똑같이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나비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레이어로 들어왔어요. 레이어로 미디어를 불러보는 겁니다. 나비를 탭을 해보면 요렇게 불러집니다. 메인 트랙의 아래쪽으로 붙게 되죠. 화면상으로는. 근데 여기 편집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프로그램 화면, 즉 실제로 눈에는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위에 올라가는 개념으로 놓여지게 돼요. 조금 이제 프리미어를 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다르죠, 그죠? 여기에는 아래쪽으로 위치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위로 올라가는구나, 레이어의 위의 개념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 이게 약간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데 금방 적응돼요, 여러분. 하다 보면 금방 적응되니까. 그렇고 레이어도 이제 위치 옮기는 거는 그냥 탭을 하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탭을 한 상태에서 꾹 누르면은 누른 상태로는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을 수 있게 되겠죠. 손가락을 떼면 이제 그 위치에 놓여지게 됩니다. 화면상으로는 뭐 변화가 없겠죠, 그죠? 타임의 타임 코드상의 문제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 레이어들의 여기 보면은 이제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사이즈를 키운다든가 혹은 회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요거는 뭐 이제 크로마키용이라서 나중에 크로마키 할 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일단 놔두고 조금 뒤로 가서 여러분들 이제 요 클립들을 어떻게 요리할 건가라고 하는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제 트림 분할은 했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체크를 해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재생 버튼을 탭을 하면은 이제 재생이 돼요. 방금 이제 소리가 아마 들렸을 텐데, 그죠? 소리가 들리죠, 그죠? 소리도 가죠. 이렇게 들립니다. 자, 제 모니터링 화면에도 소리 나오면 시끄러우니까 끌게요. 자, 그렇고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 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사실은 컨벤 효과가 여기 들어가 있는 캔번 효과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줌을 하거나 줌인을 하거나 줌아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위아래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우선 위에는 시작할 때의 크기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시작할 때의 크기.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나는 그냥 요 사이즈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줌인을 시키고 싶은데 요 상태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상태로 둔 다음에 아래쪽을 선택을 해요.
그럼 아래쪽을 선택하면 플레이 헤드가 자동으로 끝으로 가죠. 그 클립의 끝으로 이동을 해요. 자, 끝에 가서는 그럼 어떤 사이즈로 보여주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나는 줌인이니까 좀 확대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줌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왼쪽의 화면을 손가락 두 개로 터치를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대하듯이 살짝 이렇게 확대를 해봐요. 확대를 해놓고 체크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어떻게 재생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앞으로 가가지고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천천히 볼륨이 너무 크니까 제가 볼륨 조정을 할게요. 볼륨 조정은 탭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바로 펜 줌 오른쪽에 있는 믹서를 선택해서 보여지는 화면 중에 맨 왼쪽이 이 마스터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요 100으로 되어 있는 게 마스터인데 요거를 낮추면 소리가 줄어듭니다. 예, 소리가 줄어들어요. 뭐 대략 한 2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해놓고 체크하고 나와서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면 소리가 좀 덜 시끄럽죠. 자, 지금 화면 보세요. 천천히 줌인을 하는 효과가 적용이 됐죠. 그죠? 마치 실제로 촬영할 때 천천히 줌인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천천히 줌하는 거는 여러분들 촬영할 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으면. 특히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전동 줌이 아니기 때문에 녹화 중에 줌하거나 할 때 굉장히 투박하게 되죠. 그냥 결과물 자체가. 이쁘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줌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감성 있는 그림들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주의할 게 줌인 아웃이나 이런 걸 속도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줌인 적용한다고 해서 그게 다 뭐 감성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 속도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다 이제 음악을 하나 깔아주면 더 좋겠죠. 그죠? 쭉 줌인이 되어지면 좀 딜레이가 있어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촬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요럴 때 쓰는 거예요. 아까 뭐가? 여기 줌, 펜, 줌. 펜도 할 수 있어요. 요거 그림을 좌우로 이제 아까처럼 요거를 여기에서 두 번째에서 이 친구를 예를 들어서 조금 확대하면서 약간 왼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약간 이게 너무 가버리면은 화면을 벗어나 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걸 주의하면서 한 요 정도까지 가면 좋겠다. 좀 확대가 돼서 요 정도로 가면 좋겠다라고 위치가 정해지면 체크 누르고 되돌아가서 재생시켜 보면 줌하면서 왼쪽으로 가죠, 카메라가. 그죠? 네, 왼쪽으로 팬을 하죠, 동시에. 줌하면서 팬하는 거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있나? 쉽지 않죠. 예, 근데 이제 요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하면은 손쉽게 써먹을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렇고요. 뭐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컷 편집 한번 해볼까요? 컷 편집은 뭐 간단하죠. 아까처럼 선택을 해서 자르기를 하면 되는데 왼쪽 부분 없앨 때 오른쪽 부분 없애는 거,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냥 단순히 분할하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은 정지 화면 분할 삽입. 그러니까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플레이 헤드가 위치했던 그 장면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사이에 끼워 넣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냐면 쭉 재생이 되다가 사진에서 멈추겠죠? 사진이니까. 그죠? 사진이니까 멈추고 다시 재생이 되겠죠. 그죠? 요런 것들이, 요런 연출이 필요할 때, 요 기능을 활용하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길이를 단순히 그냥 난 줄이고 싶다 할 때는 탭을 해서 오른쪽 끝에 손가락을 대고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은 그 클립의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클립의 원래 오리지널 클립의 길이가 있으니까 더 이상 오른쪽으로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죠? 예. 하지만 왼쪽으로 줄이거나 혹은 왼쪽 끝을 잡아서 예. 출발하는 지점에 그 영상을 줄이거나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필요 없는 거는 선택해서 왼쪽에 쓰레기통 마크 있죠. 그죠? 요거 그냥 탭을 해버리면은 그 부분은 삭제가 됩니다. 예. 요렇게 해서 이제 단순히 컷 편집은 손쉽게 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면 전환. 화면 전환은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서도 여기 보면은 클립이 놓여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 플러스 마크가 생겨요. 예, 플러스 마크가 생기는데 이걸 너무 이렇게 축소시켜 놓으면 안 보이죠, 그죠? 예, 생략돼 버립니다. 플러스 마크가. 예, 플러스 마크가 보이게끔 해야지 화면 전환을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플러스 마크가 안 보인다 하면은 좀 늘리면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늘려서 플러스 마크가 보이도록. 이건 화면 전환을 넣을 공간입니다, 여기에다가. 자, 두 개가 지금 보이니까 연습할 때는 다른 영상을 서로 붙여놓고 하는 게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자, 간단합니다, 이것도. 플러스를 탭을 하면 장면 전환 시킬 여러 가지 프리셋들이 띄워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들 중에 보면은 되게 멋있는 거는 막 유료화 되어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뭘까요? 그건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대표 장면 전환. 대표 장면 전환 네 가지 있잖아요. 그죠? 예. 단순히 그냥 이어붙이기로 해서 장면 전환 시키는 거 컷 전환이라고 그러죠. 컷 전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디졸브가 있죠. 그죠? 오버랩 시키면서 앞뒤의 영상을 겹치게 보이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기는 디졸브. 그 다음에 페이드. 페이드가 있는 거는 이제 페이드는 앞에 영상을 끈 다음에 다음 영상을 켜주는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의 어떤 기법. 그 다음에 줌 아웃 시켜버리죠. 앞에 있는 영상을 줌 시키면서 날려버립니다. 그죠? 투명도를 주면서 없애버립니다. 그럼 뒤에 있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보이겠죠? 자, 요런 식의 이제 장면 전환, 대표적인 장면 전환들을 써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렇게 선택을 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 아래쪽에 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있죠. 요거는 화면 전환 시에 어느 정도의 속도로 화면 전환을 할 것인가. 이게 늘어나면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되겠죠. 어디까지 있어? 7.5초 정도까지 있나? 되게 천천히 장면 전환되죠. 예, 되게 천천히. 요거는 또 요거 나름대로의 필요한 때가 또 있는 거죠. 그죠? 아주 감성적이고 속도가 느린 편집을 할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속도를 설정을 해주면은 그 효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템포가 빠른 경우에는 빠르면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빨리빨리 이렇게. 네. 재밌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분들 뭐 와이프라든가 와이프도 이제 4대 장면 전환 중에 하나죠. 그죠? 와이프도 있고 소프트 와이프는 이제 요 경계선이 약간 흐릿한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스핀 같은 것도 있어요. 스핀 같은 것도 있고
디지털 커튼도 있고, 요렇게. 그 다음에 여행은 이제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예, 마스크 기능이죠. 이건 이제 프리미어에서는 요걸 마스크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걸 실제로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려면 어려워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한 번에 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치 뉴스 릴 같은 느낌의 이런 식으로도 전환을 시켜주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거 언제 다 써보나? 커버? 이런 식으로 정말 많죠. 음. 재미있는 장면 전환? 물방울. 예. 뭔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뭐 다 써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갈 차례인데, 여기 보면은 오른쪽 체크 마크 왼쪽에 보면은 상점 아이콘이죠. 상점. 매점 같은 거. 요거를 누르면은 지금 여기 이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여기 모아놨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장면 전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왼쪽에 보면은 항목들을 쭉 이렇게 이제 항목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프리셋, 새로 이제 올라온 등재된 거. 요거는 이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죠. 자막도 있을 수도 있고, 크로마키 소스 있을 수도 있고, 뭐 인트로 화면이라든가 프리셋 화면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효과. 그다음에 요 마크가 이제 장면 전환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건 스티커들입니다. 스티커들. 요거 다운로드 하면은 설치가 됨으로 나오죠. 설치를 해놓고 스티커 레이어에서 보면은 아까 미디어에도 있었고 효과도 있었고 텍스트 있고 스티커도 있고 뭐 다 있죠. 스티커에 들어가 보면 방금 제가 다운로드한 게 맨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모션 그래픽 스티커 2.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이런 것들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메인에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이제 옮겨서 방금 보였죠? 살짝 보였죠? 조금 옮겨놓고 재생 한번 해볼까요? 방금 넣은 스티커. 팡 퍼지죠? 이렇게 재밌죠, 그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 상점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택을 해서 아까 장면 전환으로 들어가서 매장 상점 마크는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요. 여기 아래쪽에 메인 화면에 지금 현재 이제 메인 편집 화면인데 여기 왼쪽 하단에 상점 마크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도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거. 음악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서체도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내가 이제 뭘 해보고 싶은데 없는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까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하시면은 대부분 여러분들 유료에서만 쓸 수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오픈돼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냥 한 며칠은 그냥 놀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자, 그렇고요. 화면 전환까지 했죠, 그죠? 화면 전환도 여러 가지 있었죠, 그죠? 화면 전환하다가 글로 갔구나. 화면 전환에서 상점으로 갔다. 화면 전환에서 아까 상점으로 갔었죠, 그죠? 근데 각 그 기능별로 상점으로 갈 수 있는 그 통로들은 뭐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때그때 가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음악을 한번 깔아볼까요? 여기에다가 마침 여기에 이제 여기 뉴욕 맨하탄이죠. 여기 이제 음악을 한번 깔아봅시다. 자, 음악은 여기 보면은 이제 오디오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시면 돼요. 오디오 보면은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쫙 쓸 수 있는 음악들이 쫙
전부 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프리미어로 편집하는 우리 학생들 어디야? 그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같은 데 많이 가서 음악들 이제 찾아보죠. 그죠? 근데 거기에 있는 음악들도 물론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키네마스터 안에 있는 음악들이 훨씬 좋아요. 퀄리티가. 진짜 놀랍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로 괜찮은 것들이 진짜 많아. 탭을 하면 바로 들어볼 수 있어요. 탭을 해보면 바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시청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요 가을 느낌이 나는. 그래서 4월이구나. 자, 요거를 괜찮은데 적용하고 싶을 때는 플러스를 누르시면 돼요. 플러스. 여기 있는 플러스를 누르면은 여기에 타임라인의 트랙으로 들어가요. 타임라인의 트랙으로 싹 올라가죠. 그러면은 요거를 재생을 하면은 체크를 한번 눌러야 되겠죠? 오른쪽 상단에 체크 딱 누르고 그러면 이제 편집 화면으로 들어오고 요거를 재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막 터지고. 가면 측은해지네. 예. 요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예. 오디오 적용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할 때는 또 어디 가면 돼? 상점. 상점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2층에서 들어보고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들어보고 마음에 드네? 다운로드. 그러면 아까 이제 돌아가 보면 음악으로 들어가 보면 리스트에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네, 거기 선택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장르별로 아쿠스틱, 어린이용, OST스러운 것들, 뭐 클래식, 댄스, EDM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 예.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못지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뭐 테마 이런 것도 있고요. 테마에만 아까 폴이라고 있었는데 여기 있네, 그죠?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설치되어 있다고 표시가 돼요. 알기 쉽죠, 그죠? 되게 직관적으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진짜 이 키네마스터. 예, 소리. 음악 참 좋아. 음악 참 좋아요. 좋은 음악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장르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음악들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을 하시면은 음악 적용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죠? 예. Did you get ready in the dark or 뭐 something? 눌러줬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음악 적용까지 한번 해봤고요. 혹시 오늘 처음 해보는 사람 있나? 키네마스터? 오늘 처음 해보는 사람. 남의 학생. 어때? 해보니까 어때?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신기하지. 막 신기할 따름이지, 정말. 어우, 야, 이거 뭐, 나도 영상 작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들죠? 뭐 아주 간단하게만이라도 여러분들 뭔가 내가 의도한 바대로 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좀 쾌감이 있어. 진짜로. 예. 맞아요, 맞아. 신기해. 예.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 다들 하겠지만서도 게임보다 훨씬 쉬워. 여러분들 게임 뭐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클리어해 나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그거 여러분들 막 오기가 생겨서 막 계속 해야지.
여러분들 이거 키네마스터도 계속 해보면은 금방 늘어요. 게임이다 생각하고 해봐. 게임이다 생각하고. 금방 익숙해지지.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 여기서 안 되면 프리미어에서도 안 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안 되면 프리미어에서 안 돼요. 예. 프리미어가 뭐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편집함에 있어서. 예. 키네마스터로 여러분들 편집에 대한 어떤 감각들이나 이런 감성들 어떻게 이제 그런 거거든 사실. 이 편집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백날 얘기하는 것도 뭐 좋지만 사실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예술들은 그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 자막의 크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자막의 위치는 여기보단 여기가 좋고 자막의 길이는 3초보다 3.5초가 좋고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이 장르들은 굉장히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해보면서 정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술을 익히는 거는 어렵진 않죠, 사실은. 예.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어려운 건데, 그것들을 빨리 깨우치는 게 사실은, 나 편집 좀,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그, 원하는 연출대로 내가 할 수 있게 됐을 때, 비로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반복적인 연습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자막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막. 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자막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인 트랙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요것도 레이어 개념입니다. 자막도. 그래서 이제 레이어로 들어가서 놓게 돼요. 레이어를 탭을 하면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텍스트를 이제 그 탭을 하게 되면 먼저 자막을 입력하는 창이 먼저 열려요. 이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림이 이제 뉴욕에서 그 역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이제 보였는데 어떤 자막을 넣어볼까? 영문으로 한번 넣어볼까? 영문으로 뉴욕이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뉴욕.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이제 약간 좀 나 좀 감성적으로 자막을 좀 하고 싶은데 라고 할 때 이 소문자로 넣는 것보다 여러분들 전부 다 대문자로 넣으면 좋아요. 대문자. 뉴욕. 이렇게 뉴욕. 전부 다 대문자로 넣어서 넣고 난 다음에 이제 완료가 되면 오른쪽 상단에 체크. 이제 하시면은 이렇게 레이어 개념으로다가 그 메인 트랙에 있는 영상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부터가 작업인데 크기라던가 각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꿔볼 수 있는데 잘못 틀어졌어 할 때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되돌림 마크 누르시면은 되돌아가요. 이전 단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되돌아가면 되고 요 또 자막을 또 저기를 하려면 꾸미려면은 그 탭을 해야 돼요. 자막 자체를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선택을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기능이 열려요. 그래서 그 뉴욕이 아니라 뭐 뉴욕 시티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쪽 상단에 또 보시면 자판기래. 자판기가 아니라 키보드.
키보드 모양이 있죠. 키보드 모양 탭을 하면 입력창 다시 열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추가로 뭐 이렇게 추가로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뭐 수정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체크를 하고 들어오면 이제 너무 크니까 요거 이제 사이즈 줄여야 되겠죠? 사이즈 줄여서 이렇게 가운데 놓고 잘 안 보이죠, 그죠? 보통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흰색으로 디폴트 돼 있어서 그럴 때 이제 보통은 아웃라인, 그러니까 윤곽선을 넣어주면은 조금 이제 보여요. 윤곽선을 탭을 하면 여기 이제 열린 것 기능이 열린 것 중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윤곽선이 있고 윤곽선을 탭을 해주고 적용을 시키면 디폴트가 블랙으로 돼 있어요. 네,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적용을 하면 기본 윤곽선은 잡히는데 더 두껍게 하고 싶다 하면 아래쪽에 있는 그 두께를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께를 조절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윤곽으로 잡아줍니다. 됐다 하면은 체크를 하고 나와요. 근데 요걸만으로는 부족하다. 조금 시네마틱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윤곽선이 사실 가늘면 좋은데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죠, 그죠? 그 외에도 보면은 그림자도 있고 글로우라고 하는 글로우는 이제 번짐이죠. 번짐. 요것도 색깔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색깔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시키고 번짐의 정도를 뭐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너무 지저분하면 그러니까 그림자도 있고요. 예, 배경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폰트 많이 쓰게 되겠죠. 폰트도 최근 사용한 폰트 이제 목록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여기 쭉 보면 왼쪽으로 보면은 한국어, 뭐 일본어, 영어 쭉 있어요. 타이도 있네. 네.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쭉 보면 있어요. 고딕체. 이제 고딕체를 많이 쓰면은 좋아요. 고딕체가 이런 감성적인 데는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고 시네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는 고딕체를 선택을 해서 되도록이면 가는 걸 선택하면 좋아요. 두꺼운 거보다는. 두꺼운 거는 약간 좀 타이틀에는 두꺼운 거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시네마틱한 거는 가는 게 좋겠죠? 고딕이면서 가는 거. 그런 걸 선택하면 좋고 그 다음에 나 마음에 드는 서체가 없는데 어떡하지? 어디 가죠? 상점. 상점에 가면은 다 있어요. 네, 한국어 여러분들 흔히 무료 폰트로 되어 있는 것들 아주 정성스럽게 올려놨어요. 굉장히 많죠. 고딕체도 있고 명조체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 필기체도 있고 일본어, 아랍어, 뭐 중국어 다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오겠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 있나? 뭐 이런 거 설치 안 되어 있네. 다운로드 하시면은 해놓고 아까 그 폰트로 가보면은 예, 등록이 되어 있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나와 보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죠. 바로. 그 색상도 물론 바꿀 수 있고 어휴, 이거는 윤곽선이 너무 두꺼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윤곽선 빼면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사실 폰트 아니 저기 뭐야 자막의 색깔은 흰색이 제일 무난해요, 그죠? 흰색이 제일 무난하겠죠.
윤곽선이 너무 두꺼우면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고 되게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윤곽선도 적용하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고 조금 키울까? 자, 그 외에도 보면은 이제 요 텍스트 옵션으로 들어오면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밑줄을 넣을 것인가, 그 다음에 자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오죠. 자간은 이렇게 띄워주면 조금 더 시네마틱하겠죠. 행간도 있고, 그죠? 텍스트 옵션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마치 타이틀처럼 만들어졌죠, 그죠? 선택을 나와가지고 재생을 해보면 방금 어땠어요? 그냥 톡 등장하고 톡 사라지는 게 그렇게 뭐 감성적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고민해 봐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in 애니메이션, out 애니메이션 있죠, 그죠? 그러니까 in 애니메이션은 표시시킬 때 어떠한 움직임으로 줄 건가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통상적인 거 하나만 해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보통은 페이드 계속 이제 리얼타임으로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죠. 예. 이렇게 페이드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 요것도 시간을 정해주면 여러분들이 어떤 감성에 어떤 시간이 어울릴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죠? 저는 이제 2초로 한번 해보고요. 나와서, 그 다음에 페이드로 들어왔으니까 나갈 때도 당연히 아웃도 같은 페이드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시간도 통일시켜주는 게 일관성 있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재생을 해보면 이제 끊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제대로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적용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는 그 느낌 그대로 아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팡 터지는 게 희한하게 여기 딱 들어맞네. 희한하다 이거 우연인데. 참 성견지명 대단하다. 나도. 뉴욕 글자 딱 나올 때 팡 터지죠. 요렇게 자막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대로 가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막까지 이제 했었고, 보통 이제 타이틀은 뭐 보통 센터에 두거나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굳이 뭐 한가운데 재미없게 한가운데 할 필요가 뭐 싫다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분들 뭐 왼쪽 상단에 이렇게 왼쪽 상단에 위치시켜도 다른 이렇게 감성 있는 식으로 이제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느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그때 보여지는 그림이나 혹은 BGM이나 혹은 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컨텐츠 전체의 어떤 뭐 템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자, 보통 때 타이틀은 이렇게 되겠지만서도 그냥 일반 내레이션 자막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아래로 많이 위치가 되겠죠, 이렇게. 아래로 위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배경이 지금은 이제 블랙이라서 문제가 없겠지만
간혹 이제 밝은 화면 상에 이게 있으면은 조금 이제 테두리를 빼버리면 얘네들 테두리를 적용을 빼버리면은 너무 배경 화면이 밝으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특히 자막 같은 경우에 시인성이 중요하니까 그런 경우에 아까 그 자막 그 장식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요 배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배경을 선택을 해주면은 요걸 적용을 하면은 그 자막 아래쪽에다가 띠를 이렇게 달아줘요. 프리미어에서도 이건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키네마스터처럼 직관적으로 이렇게 자막 띠를 넣는 기능이 생겼는데 키네마스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자막 띠를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 생겨가지고 내레이션 자막이나 이런 거에 시인성을 높였죠, 그죠? 이것도 물론 당연히 색깔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색깔을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예,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배경 막 띠도 색깔을 줌으로써 뭔가 포인트를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막도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 그래요. 좋습니다. 자, 뭘 할 거냐면은 자, 여기 왔다는 얘기는 뭘 할 건지 아시겠죠? 크로마키 한번 해볼게요. 크로마키. 크로마키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크로마키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성. 이제 합성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일본말로 눕기 딴다 그러죠. 예, 블루 스크린이나 그린 스크린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다음에 그 블루 스크린에 해당되는 영역을 밑에 깔려 있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 그 무슨 그 물방울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걸로 채워주는 거죠. 그 이 소스 같은 경우에는 그린 스크린 이외에 영상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성시키는 거지. 뒤에다가 합성시키는 거지. 요거도 엄청 간단합니다. 요거 제가 사이즈만 좀 키울게요.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방향도 좀 들고. 자, 요렇게 놓여져 있다고 칩시다,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선택된 상태죠. 블루 스크린, 그린 스크린으로 찍은 소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크로마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로마키. 다시 여기 크로마키라고 하는 거 있죠. 사람 모양의 알파 왼쪽에. 요거를 탭을 하게 되면은 적용시키는 걸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그냥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깨끗하게 빠져요. 이렇게 한 큐에. 그다음 체크를 누르고 재생을 해보면 나비가 날아다니죠. 네,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되게 뭐 간단하죠. 네. 뭐 기술이랄 것도 없어. 선택해서 크로마키 눌러서 적용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거 하나야. 다만 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소스처럼 그린 스크린이 아주 균질하게 되어 있는 소스들은 한 방에 잘 빠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촬영하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집이나 어디 뭐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뒤에 뭐 그 그린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앞에서 뭐 개인 블로그를 한다던가 뭔가 테크 리뷰를 한다던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뒤에 있는 그린 스크린이 깨끗하게 촬영이 안 돼 있으면은 이제 군데군데 막 이렇게 깨끗하게 안 빠져요.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안 빠지고 막 녹색이 약간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데 보면 이제 가운데 나비가 막 선명하게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예,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깨끗하게 빠지기도 하고, 예, 지저분하게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아까 처음에 적용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가장 깨끗하게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이 키네마스터가 알아서 자기가 조정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소스가 블루 스크린으로 만들어진 소스면 여기서 그냥 여기 블루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죠? 블루를 선택하면 되는데 블루를 선택하면 나비에 있는 블루 성분이 빠졌죠. 예. 색상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그 배경이 블루냐 그린이냐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통상은 이제 그린이나 블루에서 찍은 소스들이 많으니까 요렇게 그린으로 선택해서 빼면은 완벽하게 빠지고 잘 안 빠진다. 그래도 잘 안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세 조정을 해서 가장 깨끗하게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나비의 어떤 개체가 깨끗하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서 여기에서 디테일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소스가 원래 문제가 없으면은 별 문제 없이 잘 들어가겠죠.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키프레임 같이 아예 해버릴게요. 이제 나비가 이렇게 이제 나는 건 좋아. 나비가 날아다니는 건 좋은데 지금 계속 멈춰져 있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뭔가 나비에게 움직임을 주고 싶다. 뭔가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때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면은 왼쪽에 여기 열쇠 모양이 하나 이제 보이죠? 쓰레기통 위에. 열쇠 모양이 키프레임을 적용하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적용할게요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신호. 이걸 탭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도너츠 모양의 플러스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요거를 딱 한번 탭을 하면은 여기 이 클립, 이거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클립에 보면은 빨간색 점이 하나 찍혀 있죠, 그죠? 요게 이제 끝 위치예요. 끝 위치. 그리고 앞에도 하나 생겼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나비가 움직이게 하려면 왼쪽에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자, 여기서 처음으로 가요. 처음으로. 이 클립의 처음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출발 지점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키를 누르고 자, 출발은 나는 왼쪽에서 할 거야. 그러면은 왼쪽으로 얘를 이렇게 옮겨요. 살짝. 살짝 옮겨 놓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트랙에서 얘를 약간 시간이 흘러가는 위치로 약간만 오른쪽으로 이제 그 플레이 헤드를 진행시켜 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키로 들어와서 열쇠로 들어와서 도너츠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키프레임 지점을 하나 설정해 주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동그랗게 하나 생겼죠. 뭔가 방금 플레이 헤드 지점에.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 위치에 나비를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여기에서 여기 이동하는 동안에 나비에 어디로 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상태에서 이 점선으로 지금 선택된 나비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놔요. 오른쪽으로 움직여 놓고 체크를 하고 재생을 시켜보면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죠. 신기하죠? 원래 이렇게 나비가 움직이는 것처럼 연출이 되죠. 키프레임 쉬워요. 그죠? 프리미어보다 훨씬 쉽습니다. 프리미어는 그냥 보기만 봐도 익숙해지면 쉬운데 키프레임도 익숙해지면 쉬운데 프리미어에서는 뭐 되게 복잡해요. 막 메뉴로 들어가지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굉장히 직관적이야.
자, 아까 여기까지 이제 움직였었죠? 여기까지 이제 움직였었죠? 그 뒤에도 당연히 움직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자, 키로 들어와서, 위치가 중요해요. 처음에 이제 맨 앞에, 자, 그 키프레임 자체로 이동하는 거는 도너츠 플러스 아래쪽에 있는 모양의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동하느냐, 아니면 이전 키프레임으로 이동하느냐거든요. 그럼 지금 처음 출발점은 여기였으니까, 그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동하는 거는 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돼요. 요거를 딱 누르면은 아까 이제 두 번째 키프레임 잡았던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이후에도 나는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그 밑에를 탭을 해가지고 쭉 누른 상태에서 플레이 헤드를 그 시간 진행 방향으로 조금 이동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나비를 드래그 앤 드랍 시키면 돼요. 드래그해서 여기에서 요까지. 나는 요쯤 오게 하고 싶다? 손을 떼면은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성되죠, 아래쪽에. 자, 일단 여기까지 됐다고 치고 체크 버튼 누르고 가면은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뭔가 이상하다, 그죠? 뭔가 이상하다, 그죠? 왜 이상할까? 여기까지 오는데 정상이었는데 요 중간에 다시 원래대로 갔죠, 그죠? 예, 플레이 헤드를 움직이면 이렇게 돼요. 예, 갑자기 여기서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 중간에 제대로 안 됐어. 요거를 이제 할 때 주의를 해야 돼요. 키프레임이 이어지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잘못됐어. 그럴 때는 그냥 그 키프레임 키로 들어가서 키프레임 정확하게 위치를 시켜요. 그래서 나 이거 잘못된 키프레임이야 하면은 요 밑에 있는 도너츠에 마이너스 찍힌 거 요거를 하면 키프레임을 삭제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아까 정상적으로 움직였죠. 그죠? 정상적으로 움직였으니까 다시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 올 때는 다시 원위치가 돼버렸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와서 찍고 다시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여기에서 이거 다시 오는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겠다. 쉽지 않네. 자, 키프레임 이렇게 이동해서 삭제하고 이동해서 삭제하고 이동해서 처음부터 다시 잡으면 되겠죠, 그죠? 이동해서 키프레임 잡고 조금 이동해서 키프레임 잡고 이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돼요. 이렇게 하면 쭉 가죠. 예. 플레이 헤드를 움직여 버리면 이제 그게 해제가 되니까 원위치로 가버리는 거예요. 원래 위치대로. 이렇게 이어서 하면은 나비도 춤을 춘다. 예. 신기하죠? 근데 보통 이제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뭐 이 크기까지도 변화시켜주면 더 좋아요. 그죠? 크기까지도 혹은 뭐 각도를 틀어준다거나 크기를 뭐 키운다거나 하면은 여기 오는 동안에 나비가 방향을 틀면서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면서 방향도 틀고 이제는 점점 작아지고 끝에는 안 건드렸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어떤 클립에다가 애니메이션을 걸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니메이션을 걸어주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돼요. 이렇게 당연히 이제 그 위에 있는 메인 트랙도 물론 가능하고 레이어로 잡혀 있는 스티커라든가 자막이라든가 전부 다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법만 적용을 하게 되면 쉽죠.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디오와 관련된 건데 오디오와 관련된 거는 시네마틱 인트로 한번 해볼까?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시네마틱 인트로. 시네마틱 인트로는 요런 거를 보통 우리가 시네마틱 인트로라고 하죠. 이거는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기능을 쓴 거예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기능을 쓴 건데, 다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아래쪽에 보면은 검정색 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프리셋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지우고 바로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어디에서 적용을 시키느냐? 상점에 가보면 상점에 프레임. 자, 순서가 레이어로 들어와서 상점으로 들어오면 왼쪽에 여기 스티커 모양 있죠. 하트 모양 있는 게 스티커 그 섹션인데, 스티커로 들어오면 쭉 또 뭔가 테마가 있어요. 테마가 있고, 그 테마 중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레임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면 시네마틱 오프닝이 있고 시네마틱 프레임이 있는데, 시네마틱 프레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긴, 세로가 가늘고 가로가 긴 그 프레임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오프닝을 선택을 하면은 설치가 되어 있죠. 그죠? 요게 이제 미리 보기를 한 겁니다. 요런 스타일이 이제 그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를 적용을 시키려면은 레이어에서 스티커로 들어가 봅니다. 스티커. 네. 스티커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 상점 가서 그 스티커 섹션에서 다운로드 받아놓은 것들도 여기 이제 등록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방금 이제 시네마틱 오프닝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등록이 되어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방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런 거는 이 중에서 뭐냐면은 블랙 화면에서 이렇게 쫙 이제 열리는 거죠. 그죠? 열리는 거니까 여기 화살표 모양을 잘 보시면은, 예, 오른쪽 상단이 되는가요? 오른쪽 상단 요건가요? 요게 되겠죠? 요거를 선택해서 체크를 하고 나와 봅니다. 체크를 하고 나와 보면 그 스티커, 그 시네마틱 오프닝에 미리 프리셋 되어 있는 스티커가 아래쪽에 레이어 개념으로 타임라인에 올라가 있어요. 요거 위치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가 있어요. 탭을 해서 꾹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져가면 처음으로 이제 이동시키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열게끔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중간이니까 처음으로 이동해 보면은 여기가 되겠죠. 그죠? 요 지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치 선정이 됐으면은 체크를 하고 재생을 시켜보면 이렇게 열리죠. 근데 어떻습니까? 속도감 어때요? 괜찮아요? 음악의 속도감하고 나쁘지 않게 어울리죠? 이게 그 열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면은 요거 선택해가지고 오른쪽을 늘리면 돼요. 오른쪽으로 조금 늘려주면 속도가 당연히 열리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좀 더 느려지겠죠. 그죠? 네. 요 속도감은 클립의 길이로 조절하면 된다. 이런 것만 해도 이제 아까 그 스티커로 들어가가지고
상점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러한 그 프리셋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브이로그에 맞는 그 프리셋, 뭐 리뷰, 테크 리뷰에 맞는 프리셋, 혹은 일상 브이로그에 어울리는 프리셋,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획하고 있는 개인 브이로그 영상이나 혹은 팀과제 영상에 맞는 인트로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시켜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 그래도 창의적으로 여러분들 뭐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혹은 사실은 굉장히 뭐 오프닝 자체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워낙에 그것만 또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적용시킨다고 해서 전체적인 컨텐츠의 퀄리티가 뭐 훨씬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본편은 막 엉망인데 인트로만 화려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트로 중에 그 요즘 유행하는 그 스타일이 그런 거잖아요. 개인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 요즘 그 트렌디가 뭐냐면은 본편에 있는 하이라이트 장면을 앞에다가 함축적으로 이렇게 빠른 템포로 보여주는 게 요즘 이제 트렌드인데, 그런 식으로 하게끔 만들어 놓은 오프닝도 이 안에 수북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해보시고 나한테 어울리는 것, 그런 걸 찾아서 적용을 시키면은 좋겠죠, 그죠? 요렇게 요거는 이제 직접 만든 게 아니라 프리셋 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한 시네마틱 오프닝이었습니다. 하나죠, 그죠? 이거 만들려 그러면 좀 노가다인데,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제가 노가다로 만든 거예요. 검은 막대를 위에다가 하나 만들고 아래에다 하나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다 가리게끔 해가지고 여기 위아래에다가 이렇게 열리게 애니메이션, 아까 본 거 키 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을 주고 어디 가서 딱 위치에 요 위치,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요 위치에 그 검은 배경이 멈추게끔 애니메이션을 준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근데 그건 이제 이렇게 몇 번 손가락으로 그런 연출을 할 수 있게끔 또 진화를 했습니다. 키네마스터도. 굉장히 점점 편해지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오디오 쪽하고 이제 내보내기까지 하면 이제 대략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디오 볼륨과 더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내레이션 녹음하거나 이제 하다 보면은 배경음악하고 내레이션 소리하고 현장음하고 이 세 가지는 항상 그 같은 타임라인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죠, 그죠? 내레이션이 없다면은 최소한 이제 BGM하고 현장음, 혹은 BGM과 현장에서 어떤 인물의 대사, 뭔가 말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 그걸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수동으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자, 소리가 원래 You 없는 went just like this, no, it's 콘텐츠예요. never been better. 연기를 할 than 때 the summer. 소리가 예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굉장히 예쁘게 내려고 멋있게 내려고 신경을 써가면서 연기를 하죠.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연기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때요? 되게 이 지금 주인공으로 설정해 놓은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밑에 있는 그 BGM이 자동적으로 소리를 줄여주고, 또 말이 끝나고 다른 사운드가 없는 클립이 재생이 될 때는 소리를 또 자동으로 높여주죠. 요게 바로 더킹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더킹. 여기 화면에 지금 이 BGM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더킹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영어로 이제 음표 마크 이렇게 돼 있고. 요겁니다, 요거. 자, 이게 처음에는 이런 상태일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내레이션이랑 어떤 대사나 대화 장면 혹은 여러분들이 뭐 개인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뭐 카메라 앞에서 무슨 말을 한다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편집을 해놓고 그냥 더킹을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두게 And it 된다면은 went just like the snow. It's never been better 연기를 할 than the summer 때 소리가 예쁘지 않다고 of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2002. 그래서 목소리를 뭐 안 들리죠, 그죠? BGM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평소에는 이거를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기 말소리가 시작되는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믹서에 들어가가지고 볼륨을 뭐 낮추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예. 보면은 상세 볼륨 들어가게 되죠. 상세 볼륨 들어가면은 여기 또 요 지점에서 낮춰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키를 하나 찍고 여기에다가 또 키를 하나 찍어서 얘를 밑으로 낮추면은 이렇게 내려가죠, 볼륨이. 또 끝나는 지점으로 가서 여기 와가지고 또 조금 앞에서 목소리 끝날 때 키프레임 하나 찍어주고 조금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키프레임 하나 찍어주고 얘를 또 원래 볼륨대로 올려주고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양쪽 끝을 오디오 트랙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더킹입니다. 더킹. 그래서 더킹은 자,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BGM에 있는 이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더킹을 그냥 탭을 해요. 적용을 시킵니다. 빨갛게 불이 들어오죠, 그죠? 적용을 시키면 빨갛게 불이 켜져요. 더킹 적용시켜 놓고 난 다음에 자, 더킹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BGM의 소리를 줄여주세요거든요. 그래서 언제 줄여야 돼? 이 아나운서가 나올 때 줄여야 되니까 이 아나운서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믹서로 들어가 보세요. 믹서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 마크가 하나 있죠. 음표에 별표 있는 거 요거 두 번째 거 왼쪽에서. 요게 아마 보일 겁니다. 요게 적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0으로. 0%로 되어 있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야. 자, 밑에 더킹이 온 돼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은 더킹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킹 시킬 클립의 BGM의 소리를 얼마로 할 건가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밑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정해줘요. 믹서로 들어와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한 번에 안 되겠지만 원하는 어떤 그 볼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딱 해놓고 체크를 하고 나오면은 Went just like the snow. It's never been better. 연기를 할 때 소리가 예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굉장히 예쁘게 내려고 멋있게 내려고 이렇게 되죠. 완벽하죠. 그죠? 예. 이게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킹 기능을 활용하면 BGM과 내레이션 혹은 대사의 소리 볼륨 조절을 완벽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활용하면 좋고요. 자, 이제 편집이 다 끝났다. 자, 내보내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요 상태에서 편집화면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어떤 포맷으로 내보낼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보통 여러분들 이제 왼쪽에 해상도에서는 풀 HD 1080p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프레임 레이트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24 시네마 프레임을 추천을 드립니다. 혹은 30. 둘 중에 하나. 자, 선택을 한 다음에 밑에 화질을 선택하는 게 있는데 유튜브 포맷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FHD 경우에 유튜브에서 권고사항이 이 비트레이트가 10으로 되어 있어요. 유튜브에서 공식 그 권고 비트레이트는 FHD인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는 10 이상만 되게끔 하면 되겠죠? 10mbps나 혹은 더 위로 12mbps까지 올라가나? 아, 그러네요. 12mbps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최저 10mbps로 내보내기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 하면은 예, 요거 빠질 수 없죠. 그죠? 사라. 사라. 예. 안 삽니다. 건너뛰면 돼요. 건너뛰기 하시면은 내보내기가 진행이 됩니다. 내보내기가 진행이 돼요. 내보내기를 수행하는 동안 키네마스터를 닫거나 기기를 끄지 말아주세요. 네. 내보내기 완료된 걸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쓸데없이 긴 거였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보내기까지 하고 내보내기가 이제 끝나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어디 안 가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완료가 되면은 여기 목록에 등재가 돼서 바로 공유도 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공유도 할 수 있고 더보기를 누르면은 여러분들 다른 관련된 구글 드라이브나 혹은 카톡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리고 재생 버튼 누르면은 확인도 할 수 있어요. 바로.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자, 됐죠. 여기까지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키네마스터를 쓸 때 가장 자주 쓰게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뭐 안 다뤘던 그런 내용들은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고 막 신이 나. 특히 이 상점에 가보면은 상점에 가서 한번 쫙 한번 뒤져보세요. 뒤져보면 와 대박 내가 찾던 게 여기 있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 과제로 만들고 있는 그 컨텐츠에 가장 어울리는 게 어떤 것일까 걱정되는 게 나중에 똑같은 인트로가 여러 명이 될까 봐 그게 걱정이긴 해요. 사실 이런 거는 문제가 그런 거야. 창의적인 게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이 안 쓸 것 같은 거 이런 거 골라가지고 BGM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작을 하고자 하는 컨텐츠에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잘 한번 찾아봐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다음 이제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이제 수업부터는 실시간 수업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 자체 제작 기간으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팀 과제, 개인 과제 아마 요 1주 남짓되는 기간 동안에 촬영을 중심으로 아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 개별적인 그 제작에 관련된 상담, 그 다음에 팀 과제 상담은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마음껏 저한테 연락을 주고 상담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자, 질문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들 게시판 이강이동에 올라가 있는 게시판 열심히 보세요. 예. 이게 살펴보면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꼼꼼하게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강이동에 올라가 있는 자료들. 오늘 녹화한 거 올려놓을게요. 또 작년에 녹화한 것도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조금 뭐 화면이 옛날 화면이긴 한데 그것도 이제 뭐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들어가면 또 튜토리얼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